안녕하십니까. 김유희 교수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제10장 결산 및 결산 정리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앞에서 똑같이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푸는 겁니다. 나머지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 찍은 95강자 찍은 건 거기는 한 문제 한 문제 빼놓지 않고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95강자가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결산 정리, 결산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시험 문제가 많아요. 시험이 많이 출제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두 번에 나누어서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중복되지 않는 문제로 2번. 자, 2번. 그 다음에서 작성한 시산표의 대변 차변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시산표는 뭘로 만듭니까?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총계정 원장에서 이제 시산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뭡니까? 물론 분계장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은 뭐 딴 거 다 떠나서 4번 총계정 원장으로부터의 전기 오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총계정 원장으로부터 만들어질 수가 있죠. 분계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말 재고 조사 이런 건 안 만들어져요. 현금 출납장, 뭐 매입처 원장 이런 것은 안 만들어지는 거고 가장 그 원인이 4번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겠어요. 4번. 다음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를 나열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여기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예요. 발견할 수 있는 오류를 찾아내면 되죠. 차변만 이중으로 전개했어요. 여러분, 차변만 두 개를 다 대변 안 쓰고 차변하면 차변이 커져버리죠. 이거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번입니다. 4번에서 4변. 그래서 이중으로 했어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시산표의 특징은 뭡니까? 대변 이꼬르 차변. 이거의 형식입니다. 대변과 차변은 같다는. 예. 자, 5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거래의 발생 순서가, 결산 순서가 올바르게 된 건. 자, 이것이 이제 회계의 순환 과정인데요. 처음에 거래를 발생합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게 거래 발생이에요. 거래가 분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분계되면은 이제 그 다음 넘어가요. 뭘 만들까요? 분계를 하겠죠. 분계가 되면. 그래서 분계장에 기입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분계장 없네요. 그럼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하죠. 분계장에서 옮겨 적는 걸.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이제 3번이 총계정 원장이 있네요.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에 의해서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시산표 작성이니까 2번 있고, 시산표, 이제, 그 다음에 정산표도 만들고, 재고조사표도 만들어요. 공장에 있는 것과 장부에 있는 거, 즉,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거하고, 창고에 있는 걸 조사를 하게 돼요. 실제 하나하나 수량을 합니다. 창고에 있는, 조사해가지고 컴퓨터 넣어도 그래도 모자랄 수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쥐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쥐도 가지고 가고요. 또 알게 모르게 그냥 잘못 출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11개 출고해 놓고 10개 출고라고 기입을 하는 수가 있어요.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1년 내내 하다 보면 한두 건 해요. 남자들 그 술 한잔 먹고 창고지기가 술 한잔 먹고 아주 술 덜 깨가지고 헷갈하는 사람 있어요. 특히 어제에서 내일 친구가 이제 한잔 하자 그러면 내일 출근해서 에이,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지. 그러고 한 잔 먹고 오면 뭘 했는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얘기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너무 딱딱해서 여담 한번 했습니다. 회계는 진짜 딱딱하죠. 그죠? 여러분, 회계는 딱딱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겁니다. 재미없으니까요. 재밌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특히 뭐 학생들이 이제 경영학과 학생들이 인사관리 같은 걸 많이 하려고 그래요. 쉽거든요.
쉬운 걸 하려고 그래요. 쉬운 거 하면은요,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전문성이 돈을 만지는 걸 해야만이 잘리질 않아요. 잘린다만 죄송합니다. 오래 가요. 그리고 격리직, 회계직 사원은 함부로 자르지 않습니다. 자, 7번. 회사의 비밀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결산분계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어요. 자, 선수 임대료, 선수 수익이네요. 법인세 비용, 이거 결산 때 합니다. 대손 충당금 설정, 다 결산 때 하는데, 4번,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이건 언제 한다? 이야, 이거,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은 취득시 하죠. 이것을 보통 보면은 기중거래 합니다. 기중. 뭐, 기말 거래도 있겠지만은, 기중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기중 거래한다. 9번. 다음 중 대손 처리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뭐냐? 대손 처리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이에요. 받으러 예상매출금, 미수금. 여러분, 4번 선수금은 아니죠. 선수금은 부채거든요. 그래서 선수금이 아니고 이제 선급금, 그 다음에 거기 뭐냐면 미수금 있고, 그 다음에 대여금 이런 거, 이런 것 등은 이제 하는 거예요. 5개만 외우면 돼요. 받으럼, 예상매출금, 미수금, 선급금, 대여금, 이렇게 5개만 외워두면 돼요. 네. 자, 11번. 다음 중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으로 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1. 미지급금, 2. 대여금, 3번 예상매입금, 4. 예수금.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으로 적합한 것은 여러분들 대여금은 자산이니까 맞죠. 그런데 부채는 안 돼요. 미지급금, 예상매입금, 예수금 다 부채예요. 2번이 맞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몇 개 이렇게 같은 거 뽑아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1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번. 다음 감가상각 방법 중 수익 비용 대응의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감가상각 방법은, 여러분 이거 이 수익과 비용의 대응인데요. 이건 2번입니다. 비례법입니다. 비례법. 이 비례법이 가장 수익과 비용이 잘 돼요. 대응이 잘 돼요. 예, 왜냐하면 비례 1대1, 가장 잘 된 게 1대1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례법은 무슨 비례법이 있냐면은, 우리 여러분 배우셨던 생산량 비례법이 있어요. 생산량 비례법. 요거의 대응이 가장 잘 됩니다. 왜냐하면 캐는 것만큼만 이제 총 생산량에서 채굴한 생산량 빼면 이제 얼마 이렇게 딱 나오니까 생산량 비례법이 좀 하나 배우셨고, 그다음 그 책에 나오는 작업시간 비례법이 있어요. 이거 원가액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여기서는 우리 재무회계 시험 문제가 아닌데, 이 양반이 낼 것이 없어가지고 이 책을 출제하는 출제위원이 이런 거 냈어요. 이건 원가액에 나오는 겁니다. 작업시간 비례법. 그럴 바에는 생산량 비례법을 쓴 것이 훨씬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제도 이렇게 출제를 잘하는 경우가 있고요. 좀 껄쩍지근하게 출제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15번. 다음 빈칸의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선급비용. 선급비용이 뭐예요? 자산이죠. 선급비용이 무엇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은 과다 계상된다. 선급비용은 자산이죠. 자산이 하면 당기순이익이 또 커지니까, 과다 계상되었다면 기억은 이제 과다니까 1번 아니면 4번이네요. 미수수익은 자산이죠. 자산이 과다 계상되었다면 당기순이익이 과다 계상되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자산이 크면은요, 순이익도 커진다.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에요. 4번. 자산이 많으면 수익도, 순이익도 많다. 이 원리예요. 자산이 많으면 수익, 순이익도 많아진다. 그 원리입니다. 글자로 표현해서 그런 겁니다. 자, 17번 보실까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추정 내용 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이렇게 써요. 이건 이제 여러분 개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개념 때문에 내가 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수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보수주의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거 아주 옛날 용어인데, 안전성이라 그래요. 안전성을 뭐냐면은 보수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정치도 보수하면은 걔네 안전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보 이런 말하면 개혁. 그렇죠.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수주의에 의하여 초기에 비용을 많이 계산하는 감가처리 방법은 가장 많이 한 것이 여러분들 정률법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초기에 가장 많이 한 연수학계법보다 더 높아요. 처음에 첫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생산량 비례법은 가장 중간이라 그랬어요. 비례법이 여기 말했잖아요. 비례법은 가장 1:1 대응이 잘 되는 것이 비례법이니까 여기 중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중간. 생산량 비례법을 얘기하지. 이것은 비례법은요. 작업시간 비례법은 이것은 재무회계에서 원가 관리액에서 나오는 하나의 이론이에요. 이거 쓸데없는 들어간 거죠. 보기를 잘못 넣은 거죠. 뭐 쓸 거 넣다 보니까 없다 이래서 넣은 것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20번 다음 페이지 216조 20번 비용의 이연으로서 비용의 이연이에요. 그럼 비용이 아니죠. 그럼 비용의 이연으로서 재무상태에 표시되는 것은, 자, 이연이니까 무슨 이연이 표시되는 거니까, 그럼 비용자 들어가는 거니까 비용의 이연. 그러면 성급비용하고 미지급비용이니까 미지급비용은 예상이죠. 지급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래서 여기 하나 외울까요, 여러분들? 이게 답은 1번인데 팁 하나 가르쳐 줄게요. 내가 연구 생각해낸 건데요. 성급비용은 자산입니다. 성급비용. 성급 이연에 들어가는 것은, 비용의 이연에는 성급비용 하나가 있어요. 여기 이거 외워놔요. 뭐 이렇게 썼나요? 이연은 선자가 들어가고요. 예상, 발생은요, 미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선의와 미애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선의도 이름도 이쁘지만 미애도 이름이 이쁘죠. 그래서 선의는 선자 들어가는 것은 이연이고 미자가 앞에 들어가는 건 예상이에요. 그래서 선의와 미애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메모해 놓고 빨리 안 떠올 땐 선의와 미애. 김유 교수님이 이런 이름도 잘 지어요. 예. 이름 짓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 전화번호 안 가르쳐줄까요? 예,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아, 이건 문자로 하세요. 문자. 자, 김유 교수 문자 요망. 문자만. 예, 문자로 하면 제가 답을 합니다. 전화를 강의 시간이나 제가 저장되지 않는 전화를 잘 안 받는 성격이 있어요. 문자를 해주시면 내용을 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저도 문자로 드리던가. 자, 이름 지어달라 이런 말씀하십시오. 또 물론 궁금한 거, 이름 짓는 거 그거 아니고 뭐예요? 수업 공부 중 질문이 있으면은, 왜냐하면 이 인터넷 수업을 저도 받아봤어요. 인터넷 수업을 한번 저도 인터넷 수업에서 국가 자격증 하나 따려고 인터넷 수업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즉시 즉문즉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참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글로 쓰려니까요, 이런 경우 이렇게, 저런 경우 이렇게, 그 상황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다 아니다 그러면 왜 있냐 왜 아니냐 이걸 묻고 싶은데 그 답이 이다 아니다 하는 걸 모를 때 다음 문제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가 나쁜 점이 이제 그거입니다. 그것만 빼면 참 인터넷 강의가 엄청 좋죠. 예. 그리고 이제 강의하는 교수님 수준에 따라서 잘 강의될 수도 있고 또 못 강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수강을 받는 학생이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 경기대학에 이제 수업을 하는데 경기대학에 이렇게 대학 학생들이
고루균질해요. 근데 인터넷 강의는 어때요? 뭐 이렇게 회계학과나 경영학과 나온 학생들도 있고요. 저기 또 상고 나온 학생들도 있고, 반면에 있잖아요. 무슨 일본어과, 또 복지학과 뭐 이런 학생들도 많이 계세요. 저한테도 전화 오고, 저하고 또 문자도 받고, 제가 공부하는 거 몰라서 가르쳐 드리고, 또 취업됐고, 이런 얘기를 들었고, 이제 저한테 많이 연락이 오는데, 여러분들 궁금하면 항상 얘기하세요. 제가 옛날에 취업도 시켜줬어요. 한 사람 취업도 추천해 줬어요.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인터넷 강의 한다고 해서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취업시켜줍니까? 보면 압니다. 그 학생 이력서만 봐도 알아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전공이 아니라도 열심히 산 사람은 참 좋습니다. 적당한 사람은 절대 추천 안 하거든요. 저는. 적당이라는 것은 기업이나 어디서 환영을 못 받아요. 대강 그 말을 적당이라고 하는, 적당히 참 아름다운 좋은 말인데 대강이라는 개념으로 현재 쓰고 있죠. 자, 공부 중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하세요. 뭐 쉬운 거 가지고 질문 너무 하지 마시고 책 좀 찾아본 다음에 그래도 이해 안 갈 때 김유희 교수님의 문자를 주십시오. 자, 핸드폰 공개를 잘 안 하는데 저는 공개를 합니다. 제가 그 인강을 많이 저도 들어보는데, 인강으로 30학점을 취득했으니까 저도 많이 들었죠. 그죠? 엄청. 자, 24번 할까요? 선의와 미애. 자, 이런 이쁜 이름이죠. 자, 제가 진 이름이 아닙니다. 자, 선급비용, 선수수익은 이연이라 그러고, 미수수익, 미지급비용은 예상이다 또는 발생이라 그런다. 미발은 이상하니까 미에 그랬습니다. 네. 자, 24번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그랬어요. 이연이라 안 그랬어요. 이연은 뭐라 그랬어요? 이는 선자 들어갔으니까 선수 수익과 같이 미래의 수익, 그러니까 선수 수익이구나. 미래의 수익 있죠. 수익자 들어가니까 선수 수익. 자, 선수 수익 이런 말 하나 드리고, 현재 유입금 유입액을 부채로 인식하거나, 또 뭐라 그랬어요? 미래의 비용을, 이건 뭐 선급 비용이네. 그러면 선급 비용. 선자 들어간 거 요거죠? 요거 들어간 것은 답이 2번.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선의와 미애. 자, 꼭 공부합시다. 선의와 미애. 자, 그럼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다? 미애가 나올 차례네. 그렇습니다. 자, 25번. 이 시험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요령이 조금 있어야 돼요. 예, 잘 안 외워지는 게 있거든요. 저도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외워볼까 하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그래프, 그림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해요. 제가 이제 이런 지어놓은 게 많이 있는데, 노래도 짓고, 선의와 미애 이렇게 말도 만드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잘 안 외워지고 헷갈릴 때.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25번. 자, 결산 시 비용과 이연에 관한 관련 있는 거래는 그랬어요. 자, 1번 공장 건물 선급보험료를 계상하다 그랬어요. 선급 보험료 얼마? 10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 10만원. 답은 선급보험료, 결산 시 비용의 이연이니까, 비용의 이연이니까는 선급비용이 있죠. 이연은 이거 선급비용이니까 선자 들어가니까 선급보험료, 또는 선수 수익, 선수 뭐 임대료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선급, 비용의 이연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수익의 이연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 1번이 되고, 2번은 왜 안 될까요? 2번 한번 볼까요? 2번은 분개를 해 보겠습니다. 공장 건물 선수 임대료네. 수익의 이연이 되겠네요. 그럼 차변에 임대료. 자, 2번입니다. 임대료 얼마? 10만원 됐어요. 대변에 선수 임대료요. 그럼 선수 임대료니까 수익의 이연입니다.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어떤 학생이 그래요. 교수님,
강의를 또 이렇게 해놓고 실기시험 보니까는 선수 임대료라는 개정이 없대요. 선수 수익이라는 개정이 나오죠. 보험연업 때 성급 비용이라는 개정 까먹었어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도 많으니까. 아마 비용 개정이 아마 몇백 개 될 겁니다. 어느 기업들 가보면 뭐 1000개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비용을 많이 쓰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묶어버립니다. 재무제표. 손익계산 만들 때는 묶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다 합쳐서 선급 비용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수는 선수 수익으로 묶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전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세 번째가 분계를 풀고 싶습니다. 정기예금인 미수이자 10만 원을 계상하다 그랬어요. 자, 미수이자니까 차변에 자산은 미수잖아요. 미수이자 10만 원. 요거는 이자 수익이죠. 미자는 예상이니까 이자 수익이 되죠. 미수니까 미의 예상이죠. 10만 원. 네 번째. 단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10만 원을 계상하다 그랬어요. 미지급이자니까 부채죠. 미에네. 미지급이자 10만 원. 그러면 미지급 이자니까 뭐예요? 비용이죠. 미지급 비용이 들어가죠. 개정 과목 비용입니다. 미지급 비용. 예. 그래서 이걸 응용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저는 정확하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개정 과목은 다르거든요. 선급 보험료가 정확히 맞는데 프로그램에 있어 멍청한, 죄송합니다. 그 회사들이 선납세금, 그래요. 선급세금,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선납법인세, 선급법인세. 좋은 말 놔두고 꼭 옛날 일제시대 때 쓰던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마치 뭐예요? 건설회사 가면 데모도. 보조원 하면 좋을 텐데, 데모도인지, 뭐예요? 이건, 자, 옆으로 나가서 죄송합니다. 이자. 오늘은 이상하게 삐딱한 얘기를 많이 했네, 지금까지. 10만원. 컨디션이 좋은가 봐요. 자, 제가 지우고 있습니다. 27번. 27번. 자, 218쪽. 흥룡상사는 거래처와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에 대하여 수취한 시점에서 제품 회계 처리하다. 이로 인한 회계 처리로 인한 효과로 가장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자, 계약금을 받았죠. 뭐 현금 받았죠. 계약금을 뭐 외상으로 받을 리는 없죠. 그렇습니다. 현금 20만 원 받았고, 요걸 뭘로 칩니까? 제품 판매 계약을 하죠. 일단 판매했으니까 선수금 20만 원 이렇게 분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이제 제품 매출로 잘못 회계 처리해 버렸어요. 수치한 이로 인한 효과는 글쎄요. 이걸 선수금을 해야 되는데 선수금을 제품 매출했어요. 사실 제품 매출이 아직은 아니죠. 물건 줄 때까지는. 그러면 뭐가 있었어요? 첫째, 수익이 늘어났죠. 자, 수익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럼 부채가 어떻게 됐어요? 부채가 감소했죠? 부채 감소했어요. 그래서 가장 올바른 건 부채 감소했어요. 그 다음에 자산은 모르고요. 자산은 뭐,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현금이니까 이건 맞았고, 이건 그대로고. 수익하고, 수익이 과다됐고, 부채가 감소됐다. 답은 몇 번입니까? 24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29번. 거래처로부터 받은 원재료 매출과 관련한 계약금을 매출액으로 잘못 처리하다 그랬어요. 원재료 매출과 관련된 계약금을 매출액. 이 경우 회계 처리가 재무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 그래서 차변에 이제 보십시다. 현금 받았어요. 자, 계약금을 매출액으로 했어요. 아까 계약금을 뭐라 해요? 선수금이죠. 선수금인데 이걸 뭘로 처리했다? 매출로 처리했어요. 매출로.
이제 그럼 어떠냐? 아까 말한 똑같은 거예요. 부채가 여기는 이제 부채가 적게 되고 똑같으네요. 이거 빼도 되겠네. 이 문제를 이제 같은 문제니까 제가 수익이 과다 계상되고 부채는 과소 계상된다. 같은 문제가 되겠네. 29번은 3번.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0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발생되는 재무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성급보험료 당초 지급시 성급비용 처리함. 경과분을 인식하는 결산수정분계를 누락하다 그랬어요. 자, 성급보험료 기간경과분을 인식했어요. 그러면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건 보험료 대변에 기간 경과분이에요. 기간이 경과했으면은 성급보험료는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선급보험료 이렇게 없애줘야 돼요. 이런 분계가 나오는데 이걸 누락했다 이거예요. 이걸 누락했어요. 그러면 이거 비용을 늘어나야 되는데 비용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감소되고요. 비용이 소멸되는데요. 비용이 소멸되고 자, 누락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비용을 누락시켰으니까 비용이 늘어나죠. 그죠? 이걸 누락했어요. 빠졌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날 걸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급보험료. 이건 원래 자산이 감소돼야 되는데 자산이 늘어나 버렸어요. 자, 이런 원리입니다. 자, 이랬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겠어요? 자산이 늘어나고 1번, 2번이 자, 여러분 비용이 늘어나고 자산이 비용이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됐어? 이거 누락됐어요. 없어졌으니까 비용이 늘어날 걸 비용이 늘어날 것을 비용이 늘어날 걸 비용이 안 늘어나죠. 그러니까 비용이 이제 생겨야 되는데 비용이 안 생겨 버렸으니까 이것은 비용이 증가됐어요. 증가가 돼 버렸고 비용이 이제 잘못해서 이제 비용이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산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 버리고. 그래서 그러면 비용이 이제 늘어나면 늘어나 버리면은 뭐예요? 순이익이 감소되죠. 그래서 순이익이 비용이 늘어나면 이제 순이익이 옳지 않는 것은 그랬으니까 순이익이 이제 비용이 이제 이만큼 감소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날 것을 비용이 이제 축소됐으니까 이렇게 다운됐으니까 순이익이 이만큼 올라간다 이거죠. 순이익이 4번. 순이익이 과다 계상된다. 그래서 3번이 여러분 맞는 겁니다. 3번. 그 다음에 순이익이 과다 계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은 감소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순이익이 늘어나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자본이 또 늘어나요. 이익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산이 늘어나도 자본이 늘어나지만 순이익이 늘어나도 자본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다음 32번. 회계 처리를 누락한 경우 부채와 비용이 과소 계상되는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딴 거 볼 거 없고요. 1번 보십시오. 1번이 정답인데 급여 지급일이 경과했는데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예요. 자, 차변에 급여, 대변에 뭐가 되겠어요? 현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럼 미지급 급여 이런 분계가 되거든요. 미지급 비용이라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저는 정확한 분계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정확한 분계 쓰면은 여기다 비용자는 다 넣으면 미지급 비용이라 하는 겁니다. 비용 계정이에요. 다 전부 합쳐요. 결산 때 가서.
재무제표 작성, 결산 시에 재무제표 작성 표시를 할 때는 합쳐서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예. 그런데 이제 왜냐면 처음에부터 이렇게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해버리면 뭔지 몰라요. 이게 뭐냐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합니다. 그냥 중소기업과 쬐끄만 데는 관계없는데, 그래서 뭐 세무사회라든가 공인중개사 프로그램 보면은 문제점이 많아요. 왜냐면은 하도 막 미지급이 많은 경우에는요, 미지급 비용이 많은 경우에는 뭐가 뭔지 다 질문을 하거든요, 이사회에서. 그럴 때 왜 이게 미지급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뭐가 뭡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몇 번 하는 거예요. 내가 이사회 때 어느 뭐해서 이사회가 질문을 하니까는 나중에 알아보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소위 말하는 회계부장이라는 사람의 정답이었습니다. 참 내가 깜짝 놀란 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앉아있냐 싶어서. 상법이 바뀌었니 이따위 소리 나고. 그래서 망신 주려다가 핸드폰 꺼내가지고 찍어서 망신 주려다가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때 부채와 비용이 과소계상됐어요. 자, 부채가 이제 이런 부채가 증가됐죠. 이거 비용이 증가됐죠. 자, 비용이 발생되고 부채가 증가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요거 이제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부채와 이걸 누락했으니까 비용과 적게 계상됐죠. 비용이 이만큼 적게 계상됐고 부채도 이만큼 과소 적게 계상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34번. 단기에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경우 영향이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본적 지출 하면은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계장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현금 이렇게 한 게 맞아요. 이게 이제 이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식으로 붕괴했다는 거예요. 수선비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처리한 거. 지금 이게 잘못된 거죠. 요게 맞는 건데 그러면 이게 잘못됐을 때 영향이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 비용이 냈으니까 비용이 발생됐으니까 순이익은 줄어들죠. 자, 비용이 늘어나면 순이익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순이익이 줄어들면은 어떻게 돼요? 자본이 줄어들겠죠. 자본의 감소가 돼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순이익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잠깐만요. 죄송해요. 비용이 늘어나면 순이익이 줄어들고 순이익이 줄어들면 자본의 감소를 가져온다. 근데 이건 4번은 왜 틀렸냐면은 주식회사의 경우는 바로 자본의 감소를 안 가져오죠. 이건 주식회사라는 주식회사 더 배움. 이 문제는 내가 안 풀려고 그랬는데 이거 짚어버렸네. 다음부터 이 문제는 안 풀겠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있어요. 주식회사인 경우래요. 그래서 이제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고.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누락돼 버려가지고 이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영향이 자산의 감소를 가져와요.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 이런 원리의 영향이 돼 버렸어요. 자,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고 비용의 발생을 가지고 순이익의 감소를 가지고 자산의 감소를 따라서 자본도 감소되는. 그러니까 자본금의 감소는 안 돼요. 왜 자본금의 주식회사라 그랬거든요. 이건 주식회사는 여러분 주식회사는 자본의 감소는 되는데 자본금의 감소는 아니다 이거예요. 요건 아니다. 자본금은 변동해서 불변의 원칙이 있어요. 요건 어떻게 돼요? 주주총회를 거쳐서 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고 자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거 좀 어려운데 괜찮아요. 좋은 문제라서 내가 한번 넣어왔으면 주식회사인 경우만 해당되는 겁니다. 개인회사일 때는 이 문제가 해당이 안 돼요. 자, 35번. 안 풀려고 하다가
괜찮은 문제인가 해서 풀었습니다. 35번 전기에서 2월 된 매출채권 200만원 중에 20만원 해수불능됐어요. 이때 대손충당금 잔액은 15만원 있어요. 자, 매출채권이 얼마요? 매출채권, 외상매출과 받으러 합쳤더니 얼마야? 20만원. 자, 이 중에서 이제 대손충당금이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 20만원이 해수불능됐으니까 대손충당금이, 자, 매출채권, 외상매출인지 받으려는지 모르겠지만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이 15만원 있다 그랬어요. 그럼 5만원이 지금 부족하죠. 그럼 5만원은 뭘로 한다? 대손상각비를 한다. 자, 36번. 칠판 좀 지우겠습니다. 좀 많네요. 거래처에서 매출하여 받은 약소금 100만원이 거래처 파산으로 해수불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미 대손충당금 120만원이 설정되어 있다. 기업의 기준에선 12월 25일 적정한 분계는 그랬어요. 12월 25일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얼마? 받으러음이 100만원이 됐어요. 12월 25일 받으러음이 100만원 못 받게 됐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할까요? 받으러음 대손충당금이 되겠죠. 자, 받으러음 대손충당금 100만원 이렇게 분계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39번 주식회사입니다.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 28만원 1%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자, 죄송합니다. 28만원이 아니고 2,800만원 1%. 그러면 280만원 이렇게 나오죠. 자,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30만원이 있다 그랬어요. 1% 죄송하네. 이래서 내가 암산이 실수했습니다. 자, 여러분 280만원이나 1%는 28만원이죠. 이런 실수했습니다. 자, 28만원 좋아요. 28만원. 그러면 28만원이었는데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30만원이었으며 기중에 대손 발생액 20만원을 해수되어 회계 처리하다 그랬어요. 20만원에다가 대손 발생 20만원이 해수되었어요. 그럼 대손충당금이 다시 늘어나죠. 그래서 20만원이 해수되었으니까 8만원만 회계 처리돼요. 그러면 여기서 28만원 중에 해수된 부분이 20만원이 있으니까 얼마 돼요? 8만원. 자, 거기에 30만원이 있죠. 30만원에서 8만원만 빼니까 22만원이 되네요. 자, 22만원. 그러면 요것은 22만원은 실질적으로 좀 넘쳤거든요. 22만원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추가 설정된 부분, 이제 오버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차변에 무슨 대손충당금인가요?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22만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 22만원. 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계산 문제식으로 물론 계산입니다만은, 자, 224쪽은
여러분 잠시 좀 쉬었다가 이제 계산 문제 지겨우니까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십시다. 감사합니다.